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유족과 지역 정치권이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 처벌과 후속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 사업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최근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거친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관련 공약인 해상풍력, 해양관광 등의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남 서부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밀한 손끝 움직임을 구현하는 초경량 로봇 의수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경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 설계 공모에 탈락한 업체가 공모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후 강 시장이 정례조회에서 무리한 강제 수사라고 항의한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Y 프로젝트는 영산강 일대를 생태와 여가, 레저복합 공간으로 꾸미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 초 산동교 일대에 테마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 국제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한 작품이 당선됐고 이 과정에 광주시가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문제의 발언은 압수수색 이후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정례조회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따위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겁니다. 부적절했다는 여론에도 강 시장은 할 말 했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인신을 구속시킬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광주시장이 공직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 거청당한 거죠. 그러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 석상이 아닌 공직자들과 소통하면서 나눈 대화였고 행정에 흠잡히는 일 없도록 하라는 당부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발언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가는 여러 수사 방법 중 하나라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 외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름 기온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출근길 무렵에는 선선함이 감돕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29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그나마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더위가 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는 이른 오전 중에 자욱한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다가 다가오는 금요일 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참사가 4주기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후속 대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화장 아이파크 참사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현산 측이 영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유족들은 현사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산 측에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개탄스럽죠. 네. 반성 없는 태도로 대책 없는 수순으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들은 유가족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추모 공간 조성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학동 참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모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아직 선고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논의됐던 추모 공간과 트라우마 치료센터 건립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비용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모 공간을 빨리 확정을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마냥 지금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서 유족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도 해당 법안의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유가족들이 그렇게 거리로 나서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학동 참사 추모식에는 세월호, 제주항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치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째 전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내버스 운행률은 80%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 중인 광주시는 기존 시내버스 1000대 가운데 870대가 운영되는 등 운행률은 87%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을 12회 연장 운행하고 택시를 버스 정류장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봉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지모 씨가 카드빚과 임금체불 조사로 인한 압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설 현장의 작업반장인 지모 씨가 인부들에게 3천만 원가량의 임금을 주지 못하면서 지난 2월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여기에 2억여 원의 채무가 연체되자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 씨를 자녀 살인과 아내에 대한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공약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목포와 신안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해양관광, 의료 인프라 등 핵심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벨트 조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목포와 신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안 해역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전남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에는 서남 해안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면 우리가 살 길이 생깁니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 물류, 조립, 연구를 담당할 거점 항만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단지와 기술개발 거점 유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해상풍력 산업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센터를 기반으로 목포 신해양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특화 항만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목포, 신안, 여수에 있는
해양 치유 관광 특구 조성도 포함됐습니다. 섬과 갯벌,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산업과 해양 레저 기반 관광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안을 포함한 도서 생태관광 기반 확충, 호남 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전남권 의대 신설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산업과 일자리, 복지 등 실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목포와 신안은 해양에너지와 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역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가 관내 섬에 요트 계류 시설을 설치해 섬 관광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잔교와 무어링 등 섬 요트 투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섬 박람회 이후를 대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 특히 경제적인 가치를 재조명해 다양한 분야에서 섬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때문에 섬 박람회의 전시와 연출은 이 같은 섬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 여수시가 추진하는 섬 요트 투어 기반 구축 사업은 섬 박람회 이후에도 섬 관광의 기반 시설로 활용됩니다. 여수시는 이 사업을 위해 최근 추경에서 이미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 예산에 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섬 박람회 개막 전까지 화정면 하와도 선착장과 남면 직포 방파제, 우악항, 연도항, 삼산면 손죽도 방파제 등 7곳에 부잔교를 설치합니다. 또 개도 청석포와 모전 몽돌해 수욕장, 가막섬, 조도, 금오도, 안도, 연도 등 8군데 해안에 무어링이 설치됩니다. 그 섬을 좀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주요 섬에는 피요트 부잔교를 설치를 하고 또 부잔교 설치가 어려운 곳은 무어링을 설치를 해서 요트가 쉽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거점형 요트 투어를 운영을 해서 올 연말까지 위치 선정과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 실시 설계와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앞서 해당 도서지역 주민과 어촌계 의견을 듣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요트 마리나 사업 관계자들과도 만나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섬을 찾는 요트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요트 계류 시설이나 그런 기본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섬의 주요 관광 자원과 요트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섬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요트를 타고 섬을 관광하는 요트 투어를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콘텐츠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와 남해안의 섬들이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와의 이틀 연속 연장 승부에서 상대 실책으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5할 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입단 2년차 성영탁 선수는 8게임 연속 무실점 피칭으로 난조에 빠졌던 불펜의 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투수 폰세를 맞아 2대5로 끌려가던 경기. 황대인이 홈런을 때린 데 이어서 다음 타석에선 2타점 2루타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고 10회 말 상대 수비수의 실책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며 전날 연장 혈투에서 진 아쉬움을 되갚아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두산과 하나를 맞아 4승 2패, 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5할 승률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팀의 중심 타자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오선우의 활약에다 타격 상승세에 있는 윤도현, 그리고 시즌 1호 마수거리 홈런을 때린 황대인 등 백업 선수들의 선전이 컸습니다. 입단 2년차 성영탁 선수와 8년 만에 1군 무대에 데뷔한 호원빈 등 무명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특히 성영탁 선수는 최근 8경기에서 10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던 불펜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고 기회가 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다 내려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인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라가 리그 1위인 18개의 퀄리티 스타트로 든든한 원투 펀치로 제 몫을 해내는 데다 윤영철과 김도현 등 선발진의 안정도 팀 상승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31승 1무 30패로 3위 롯데에 2게임 반차까지 따라붙은 기아는 이번 주 삼성과 NC를 상대로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의 채무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 원으로 시민 1인당 평균 147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은 약 23%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경총은 809개 회원사와 함께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때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를 이용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역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각종 모임 시 회원사 주변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밀한 손끝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다 가볍기까지 한 초경량 로봇 의수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은 기술로 상용화 모델 개발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로봇손이 작은 나무 블록을 집으려 하자 순간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자동으로 블록에 밀착됩니다. 형형색색의 블록을 반복해서 빠르게 집어 옮기는 것은 물론 소매 끝을 잡아 반듯하게 옷을 접는 것도 척척입니다. 쥐는 힘의 제어도 가능해 종이컵부터 플라스틱 물병, 음료캔까지 어떤 물체든 무리 없이 집어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대상의 형상에 맞춰 쥐는 동작을 수행해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최근 개발한 로봇 의수입니다. 기존 로봇 의수의 두 가지 구동 방식의 장점을 통합한 복합 구동 구조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손가락에 쥐는 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던 절단 장애인분들이 로봇 의수를 사용하면서도 간단한 동작 명령만으로도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물체를 파지할 수 있다. 특히 540g 초경량 의수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의수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인 엄지손가락에 들어가는 구동기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인 겁니다. 동급 로봇 의수들의 무게가 평균 600g 이상인 것과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의 구동기에서 구동 영역을 나눠 내전과 외전, 굴곡과 신전 움직임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경량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핵심 원리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친 연구팀은 기능 구현에 중점을 맞춘 현재 모델에서 나아가 로봇의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 소재를 적용하는 등 상용화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일거수일투족 사람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걸 의용소방대원들이 발견해 구조했는데요. 하마터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는데 AI 돌봄 시대에도 여전히 풀뿌리 돌봄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횡성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 말벗 봉사차 들리던 80대 어르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인기척이 없자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고 거기엔 끙끙 앓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데다 한쪽 팔이 몸에 깔리면서 꼼짝하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전화기와 비상벨도 침대 위에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혈압약과 당뇨약도 제때 먹지 못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는데 저러시면 어떨까 싶어서 눈물 좀 나는 것 같았어요. 좀 참았는데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대원들이 할머니를 구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찬 나눔, 우유 배달, 임의용 서비스, 빨래 대행 등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풀뿌리 돌봄을 계속해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부모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건강을 챙기고 잔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웃을 살뜰히 챙겨온 겁니다. 왜 이렇게 부었어 여기가? 이거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러지 않았잖아. 이 정도 아니었는데. 아프면 가지만 아프지 않아. 돌봄도 AI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풀뿌리 돌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효과도 입증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 복지관에서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또 지원을 위한 이런 발굴단들을 교육하고 상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기술과 제도의 진보에도 이를 보완할 풀뿌리 돌봄을 가꾸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우유급식을 대체하며 호응을 얻었던 우유 바우처 사업이 기재부의 운영비 삭감으로 돌연 중단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취약계층 지원을 내세우며 무상 우유급식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며 학교 현장에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자녀 가구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학교를 통해 우유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존 무상 우유 급식과 달리 치즈나 요거트를 포함해 아이의 기호에 맞는 유제품을 체크카드로 15,000원 한도 내에서 학교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년차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응답이 82%를 넘기는 등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지만 올해부터 돌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취약계층 세대가 이미 다른 바우처로 우유를 사고 있어 중복 사업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운영비 6억여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올해는 안 하나 하고 좀 상실감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거의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니까.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은 전주와 김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에서 우유급식 대신 바우처를 도입했던 상황. 전북도는 우유급식을 재추진하고 나섰지만 일선 학교의 우유 공급 계약률은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니 기존 우유급식으로라도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입니다. 시중에서 1,000원 정도 먹을 수 있는 우유를 530원 정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우유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우유급식 재추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우유급식률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우유급식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크게 줄어 낙인 효과를 피하기 힘들고 결국 선호도가 낮은 멸균 우유를 집으로 배달받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14개 시군 중에 12개가 이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충전만 해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구축된 플랫폼 운영비가 없어서 이걸 못한다는 거죠. 호응이 컸던 사업에 정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중복 사업이라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힘든 지점인데 1980년대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우유급식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정됐습니다.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은 국내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외식 소비 데이터, 시군구별 편의점 제로 음식 판매 동향 등의 데이터를 오는 11월까지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화순군이 산림 치유를 통해 치매 증상을 회복하는 초롱초롱 숨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와 보호자 15명을 대상으로 온열 치유와 숲 테라피, 컬러링 체험 등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참여 활동입니다. 한편 화순군은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 물품과 인지 프로그램 등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반도체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반도체 패키징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산학 공동 연구, 연구 성과 실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을 도모하고 전문가, 시설, 장비 등의 역량을 상호 개방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기온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그나마 선선함이 감도는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덥겠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만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자욱한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장성의 한낮 기온 29도, 화순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 곡성과 구례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 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